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강연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이것만큼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의 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비싸게 사면 사기당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데, 그게 제일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고점에 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가 고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고점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와 보세요. 그게 고점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차로 상담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디에콕스인데요. 메디에콕스는 매수가가 3,500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는 걸 걱정하시는 것보다 주식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식 좀 잠시 멈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매수하면은 물론 더 올라갔을 때는 이득이 좀 될 수는 있겠죠. 비중까지 확 실어놨으니까 수익이 좀 클 때는 제대로 챙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점이라고는 하지만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매매하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을 좀 안전하게 불려나가는 게 주식인 거지, 이런 거는 저는 역시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주식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안 하시면서 공부를 먼저 좀 하시고 좀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전량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은 매수가가 33만 원에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농심 추가 매수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빠지면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형주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내려가줘야 추가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 대비 한 5, 6%까지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할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정리한다면 34만 원에서 비중을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6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시 재진입하려고 하신다면 저는 20만 원대, 27만 원 이하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수익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일단 보유하셨다가 1차 목표가 34만 원, 2차 목표가 36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27만 원 이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15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도 주식하면 안 되는 분이죠, 이것도.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위쪽에 비중까지 40%까지 들어갔다 하면은, 저는 이게 주식 하지 말라는 게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치를 좀 깨닫고, 준비를 하고, 기본을 좀 갖추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산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허공에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좀 주식을 잠시 쉬면서 공부를 좀 먼저 좀 하고 비중 40%가 아니라 4% 정도만 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적게 하자. 적으면 우리가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배우기엔 너무 좀 돈 크게 잃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첫 찰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 나가게 되면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죠.
시청자님 매수가 언저리가 되는데 14만 5천 원 이상쯤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14만 5천 원 정도부터는 빨리 다 손절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는 계단식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만 5천 원짜리가 지난 저점 자리쯤 되기 때문에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될 때는 전체 손절이 힘드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여야 되는 자리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만 5천 원부터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물론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에는 약간 도박과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를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어디로 튀어오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건데 저점이 무너지거나 고점이 올라갈 때 그때가 우리가 포지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는 2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이 높아지는 자리는 2만 9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9천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2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 중간 가격 정도 되는 2만 7천 원에 샀기 때문에 아마 2만 5천 원 손절하기에는 손실폭이 크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2만 7천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손실폭이 크더라도 감수해서 2만 5천 원대 정리를 하는 것을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만 9천 원과 2만 5천 원 두 가격대 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가 8만 6천 원에 비중은 15%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컨텐츠 관련주 이런 쪽들은 저는 한번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너무 많이 뛰어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초록뱅 같은 경우요.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실적도 나오는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6월 정도까지 넷마블 좋습니다라고 6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매수하셨고 저는 보유 계속 하시길 바라겠고 올라올 때 저는 1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자.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7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PC인데요. 1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일단 요즘에 이런 종목 상담 받는 게 이제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별로 화도 안 납니다. 아, 네. DPC 이런 기업들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급등하고 단기 급등을 하거나 단기 호재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방탄소년단 관련주네 뭐네 하면서 올라왔던 이런 기업들 결국 이렇게 쏟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급등주든지 간에 끝없는 급등하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게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줄 텐데 그렇게 엄청난 폭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손절하시겠다 하더라도 그때 손절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 안 하시는 게 손실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6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S오일은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안 좋은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기름, 석유, 뭐 화학 제품 이런 쪽으로 막 정류주들 앞으로 어떨까요? 했을 때 기름값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줄어 있기 때문에 정유주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많이 이렇게 전망을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설명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얘가 저점을 깰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3월 자리를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지난 저점까지 내려갔어요. 그 말은 힘이 너무 없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겠다면은 저는 4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혹여나 요 5만 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좀 참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8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NC소프트는요, 제가 예측을 아주 크게 실패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40만 원대 이렇게 올라왔었던 2018년 정도 언저리에 이거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봤거든요. 40만 원이 최고치입니다. 45만 원 이거 너무 올라왔어요 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2배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매출처가 있나 싶은데, 역시 꾸준한 이 리니지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저는 역시나 이렇게 고점에 올라왔던 종목이 더 가든 안 가든 간에 저는 매수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런 거는 매수보다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지지선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 조금 나와줄 때 76만 원 선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6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NC소프트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